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 파워라는 뜻의 P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 책상을 저까지 옮기는데 힘을 순식간에 써서 저까지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절로 옮기는데 한 3박 4일 정도 걸려가지고 절로 옮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힘이 좋다,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에너지와는 다르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 P라고, 라지 P라고 쓰면 이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걸 해보게 되면 일단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U가 줄이죠. 줄 per secon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와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와트. 그래서 W,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 같은 거 소비할 때 보면, 킬로와트 아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이게 와트라는 단위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처럼 한번 보게 되면 P라는 게 dt의 du,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게 dt의 dw 이하고 비슷하죠. work. 여기서는 이제 work이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안 붙여줘도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dt의 work이 f의 델타 t 이렇게 된다. 델타 t 요거 작게 해주게 되면 델타 t가 아니고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V다. 그래서 가해준 힘에다가 속도 V를 합해 준 걸, 요걸 우리가 일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교과서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와트는 우리가 쓰는 SI 유닛의 와트를 표현하는 거고, 요거 말고도 이제 HP의 호스 파워. 그래서 차가 달리는데 몇 마력이다, 최대 출력이 몇 마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호스 파워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일률의 단위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을 넘어서 운동량과 충돌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힘에 대해서 배웠다. 힘. 그래서 F equal MA, 이런 식으로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F equal MA로 가지고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을 쿵친다 이거예요. 책상을 쿵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여기에 책상에다가 얼마만한 충격을 줬느냐는 요걸 내가 힘으로만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예요. 힘으로만 표현하면, 물론 힘으로 표현하면 많이 밀리는 그런 감이 있지만, 책상이 받는 충격량은
힘으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달려가는 속도가 여기에 받는 충격량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가속도를 얼마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충돌할 때 주먹이 때리는 이 속력이 중요하다. 속력하고 이 주먹의 크기 이 두 개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 요게 운동량이란 조피는 라지 P를 쓰고 요거는 스몰 P를 씁니다.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질량이 얼마나 크냐, 질량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질량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부딪힐 당시의 속도가 얼마나 크냐, 그게서 좌우가 되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요거 운동량 P라는 게 요게 MV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F 이퀄 MA하고 P 이퀄 요 관계식을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F 이퀄 MA 이렇게 되는데 요게 M이 DT의 DV 이렇게 되죠. A가 DT, D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앞으로 끄잡아내게 되면 DT의 DP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D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뉴턴이 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뉴턴의 힘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운동량을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공을 던진다 이거죠. 그래서 충돌량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충돌량을 I라고 써서 임팩트라고 써서 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받는 충돌량은 여기에 써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델타 P라는 게 M의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벽에 공을 던진다. 이렇게 벽이 있는데 공을 여기다가 던지면 속도 VI로 들어갔다가 공을 던지면 속도 VF로 튀어나오겠죠. VF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벽이 받는 충격량 I라는 거는 델타 P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M의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게 VF 이꼴 여기서 VF라는 거는 VI의 방향만 우리가 바꿔준 공을 던지면 그 맞은 속도 고로 100% 탄성 충돌을 한다고 보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VF를 해보면 M의 마이너스 V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충돌량을 보면 VI 마이너스를 붙여도 지금 상관없고 이 상태만 바꿔주면 플러스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충돌량을 보면 2배의 MV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벽에다가 떡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벽에다가 떡을 하나 던지면 들어가는 속도는 VI인데 나오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벽에 던지면 탁 달라붙죠. 그래서 나오는 속도는 0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벽이 받는 충격량을 생각을 해보면 델타 P 이렇게 되는 거고 M의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M의 이거는 요게 제로니까 VI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M의 VI 자체가 벽이 받는 충격량이라는 거는 공을 던져줬을 때가 훨씬 더 벽에 충격이 많이 간다. 2배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EX2를 하면, 벽이 있는데 차가 달리다가 벽에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더라. 그래서 벽에 충돌을 하게 되면 벽이 받는 힘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조금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힘을 많이 받고 나중에 이제 충돌이 완료될 때쯤 되면 힘을 적게 받는 그런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요게 요 축이 요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t라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타임 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종류의 힘을 벽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벽이 받는 충격량은 이게 델타 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요게 P라는 게 DT의 F라는 게 이 받는 힘이라는 거는 DT의 DP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라는 것이 충격량이 델타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F의 델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요거는 M의 VF-VI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속도, 나중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델타 P라는 건 상당히 구한데 그런데 요 안에 이제 힘의 분포도를 생각해 보면 이 힘의 분포도는 대단히 구하기 어렵다. 힘의 분포도는 순간적으로 쫙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 힘의 분포도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을 쓰는데 지금 대단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원래 델타 T라는 게 이렇게 되고 F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벽이 받는 힘을 받는 거는 이런 식의 분포도를 일반적으로 가진다. 이게 예상이 된다. 근데 이 분포 곡선을 어떤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F를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걸 잘라서 요건 요쪽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게 전체가 충돌량이 이거하고 똑같다. 델타 T를 곱해주면 델타 T, F 델타 T를 곱해주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곡선을 이루는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F 평균을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F 평균을 구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요거 VF, VI는 구하기 쉽고 질량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힘의 분포도라는 거는 굉장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평균값으로 힘이 얼마나 작용했느냐 그거를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운동량 보존 법칙. 그 운동량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운동량은 어떤 충돌이든지 간에 다 보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게 M1이고 속도 VI로 달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M2고 속도 V1I, 요것도 V2I 이런 식으로 속도 달라오면 두 개가 충돌해서 다시 이렇게 벌어진다. 다시 이렇게 V2F 요게 V1F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M1 그대로 두고 요거 M2 그대로 두면 이렇게 충돌을 한다. 이렇게 충돌을 하면 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 그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F2라는 것도 이렇게 힘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F1 플러스 F2 요거는 이제 시그마 F라는 게 잠깐 실수. 자, 이 두 개의 충돌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충돌 과정을 생각하면 P1 플러스 P2 이렇게 된다. P1 플러스 P2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 식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관계되는 모든 것에 시그마 F라는 것이 제로가 된다면 시그마 F라는 것이 제로가 된다면 우리가 이 관계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 이퀄 F1 플러스 F2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힘이 지금 작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요게 두 개의 합력이 제로가 되면 된다. 그래서 요게 M의 DT의 D M1 V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M2의 DT의 DV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DT의 D 그 다음에 요게 P1 플러스 P2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이 전혀 없다.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이 전혀 없을 상태가 되면 여기서 단체 충돌을 할 때 P1하고 P2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1하고 P2라는 것은 충돌 전의 운동량은 항상 요 상수가 된다. 그래서 미분해서 요 두 개 미분해서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요거 적분을 하면 P1, P2가 0이 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요와 같은 충돌 전후에는 운동량이 외부에서 지금 가해지는 힘이 전혀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써보면 M1 V1 I 플러스 M1 M2 V1 V2I 이퀄 M1 V1F 플러스 M2 V2F 요 식이 우리가 뭐냐면 이 식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충돌 전후에는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